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석 달 남게 이어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두고 서방 진영의 국가들의 입장이 두 팀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견해가 다른 양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5월 28일자 최근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가리아 싱크탱크인 자유전략센터의 이반 크라스테프가 빨리 전투를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평화팀하고 러시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정의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쟁 종결의 포인트를 러시아가 지금까지 차지한 땅은 갖는 대신에 전쟁을 종결하거나 아니면 침공전으로 되돌려야만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에 빼앗았던 영토까지 내놔야 한다, 이런 요구 등이 뒤섞여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단 평화파의 독일은 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4단계의 계획을 제안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러시아가 굴욕을 겪지 않는 미래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파의 반대편에는 영국이 선두에 서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어서 폴란드, 발트 연안 국가들이 이렇게 반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전쟁 종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0조 원 정도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쟁 종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무한정 도와주는 듯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포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은 지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장 확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로이드 오스틴 장관 입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 오스틴 장관은 지난 4월 키이브를 방문했을 때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주 후인 최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한 직후부터는 즉각적으로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변수가 발생한 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에 사설을 통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2달 안에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인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명제가 서방 진영의 분열을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서방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단합하는 만큼 강하며 영토를 모두 되찾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2월 24일 침공 이전으로 물러나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평화 측하고 정의 측 모두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종결 이후의 후유증에 대한 진단은 차이가 납니다. 우선 평화 측은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전쟁 장기화 때문에 전 세계의 비용이 커진다, 이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 측은 러시아 제재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시간과 무기가 더 제공되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명분도 없이 침공하고 또 영토 일부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이대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더 이상 주변국에 대한 침략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막아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러시아를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 측과 정의 측의 의견이 엇갈린 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바로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평화 측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강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의 측은 러시아군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평화 측은 러시아가 만약 완패를 당할 상황이 되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를 공격한다든지 화학무기와 심지어 핵무기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 측의 대표적 주자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럽이 러시아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 측의 내심은 현재 전쟁 상황을 더 이상 전개하지 말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유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면서 전쟁을 종결하자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협상대표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항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26일자에서 어떻게 끝날까? 우크라이나 승리 구성 요소를 두고 균열이 등장한다. 이런 제목 기사에서 최근 각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요구했지만 표면 아래에는 승리의 형태는 물론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승리의 정의가 같은지를 두고 분열이 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우크라이나 측과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로부터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 그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첫째,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실상 항복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방식으로든 휴전이 된다 한들 러시아가 그 휴전 협상 결과를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고, 푸틴에게 뭔가를 양보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카야 칼라스 이 에스토니아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러시아의 패배뿐이라 그러면서 항복이 도발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에게 물러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러시아 주변국들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또 끝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상당 부분 러시아에게 달려 있는데 러시아는 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돈바스를 다 차지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며 서부 추가 점령에 관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치 분석가인 볼로도미르 페센코는 정말 교착 상태가 되고 양측이 그렇게 인식한 뒤에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어설프게 종결되면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죠.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합병 이후에 러시아 침공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쟁의 종결에 대해서 분명한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만 과연 그런 전쟁 종결 방식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유한 영토를 러시아 측에 넘겨주면서 전쟁 종결을 한다 그러면 이건 크림반도 병합이 이어서 돈바스 병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제3의 침공을 언제든지 벌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미국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EU 및 나토를 비롯한 서방 진영의 패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특히 러시아 주변국들 그리고 과거 소련 주변국들이었던 국가들에서 이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전쟁을 종결 국면으로 몰고 가는 최선의 방법은 이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이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4일자에서 실비 카우프만 르몽드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를 지원할지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침공 전으로의 회귀인가 아니면 크림반도를 포함한 전체 영토의 수복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우프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기 전인 사흘 전인데요. 지난 2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국가안보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공개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겠지만 곧 지칠 것이고 러시아와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푸틴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카우프만은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우프만은 이 시점에서 서방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전 상황을 회복한다는 의미인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크림반도까지 되찾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카우프만에 이어서 전쟁의 종식 방법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논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이미 굴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망신까지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더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마무리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딱 한 가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푸틴이 전력을 다해 공격하고 있는 돈바스의 진격을 무력화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서방 진영이 돈바스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전쟁 종결의 단서도 열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